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 세 개 법안을 통틀어서 유치원 3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죠. 시한이 다 돼서 오는 29일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의가 아니라 상정인데요. 이미 22일에 부의가 됐고요. 처리될 예정인데 그런데 뭔가 내용이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지급 문제가 다시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자 현재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설 네.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네, 오랜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그 법률 개정안에 끼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도 어제자 신문 보도 보고요. 많이 네. 충격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패스트트랙 오르고 하여튼 아주 오랜 기간 지금 2003법이 국회에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에 경기일보라는 이제 지방지에서 네. 이 한유총 회원들이 뭐 자기 지역구겠죠. 어떤 실제 그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디 어느 의원실을 네. 다니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 3법 이제 통과가 목전에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 사용료. 근데 실제 법 안에 들어가는 명칭은 교육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아, 그래요? 예. 그 이름으로 사실상의 시설 사용료를 받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넣어달라고. 네. 그러니까 한유총이 국회에 그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박용진 의원께서도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각 의원실을 다 로비할 이런 시간과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전화 문자 등으로 항의하는 행동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유치원 그 운영비로 써야 될 돈이 그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 제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됐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유치원 운영자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유치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럼 시설 네. 사용료를 우리가 그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교육 당국이나 그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법률 개정안이 마련이 된 건데 네. 지금 이게 퇴색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한유총의 물밑 접촉 로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네. 그 윤해 사회부총리도 시설 사용료는 뭐 말도 안 되게 일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네네.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도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운데 어디도 시설 사용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 물밑 네. 접촉을 했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그 법률 개정안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면, 네. 만약에 정말, 국민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시설사용료 들어있는 수정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일날,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현재 그 임재은 의원 그 유치원 3법은 네. 부결시켜버리고요. 새로운 수정안을 거기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다 가능합니다. 본회의 직전에 이제 표결 직전에 수정안 내 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땅땅땅 해버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330일 동안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법을 예. 상정을 않거나 뭐 표결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300명 의원들이 야 우리 수정안을 가결시키려 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 패트에 올랐던 거는 이제 부결해버리는 거죠. 네. 반대표를 던져서. 네. 그러면 지금 한유총 쪽에 그 의원을 상대로 한 물밑 접촉, 물밑 로비가 어느 정도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고 네. 뭐 언론 보도도 보셨다시피 원내대표들이 뭐 그런 요구를 받았다 정도지. 예. 뭐 그걸로 얼만큼 실제 성안을 했는지가 그 반영해서 뭐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요. 네. 저는 현재 상태가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정말 올라서 통과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민주당 포함해서 어느 당도 사실은 본전도 못 뽑는다 생각 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유아교육 개혁한다, 뭐 투명하게 만든다 해서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회를 시끄럽게 흔들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예. 네, 특히 정부 여당이 그 주도를 했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이런 말이 흘러나왔을 때 아무래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죠. 네. 아니 그러면 정반대로 그러면 이 활동가님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나 이런 곳에서 네. 각 당의 원내 대표단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혹시 수장은 전격적으로 내서 그러니까 처리할 생각이 있는 거냐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 않나요? 네, 뭐 물어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대답 이상 이렇게 해줄지 모르겠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일축해준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뭐 제가 또 그 활동가로서 불안한 부분은 예. 뭐 언론에 비단 나서가는 아니고 네. 잘 아시다시피 한유총은 19대 때 그러니까 제가 일했을 때 비례대표까지 배출했던 나름 영향력이 그 정치력이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예. 한유총의 정치권과가 아주 길고 또 저희가 상상 못할 만큼 깊은 것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요 자학 쪽의 입장은 많이 대변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아주 중요한 법안들 가지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치원 3법이나 또 저희 단체가 최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같은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발목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민들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데 그 유치원 3법은 그래도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그 좀 브랜딩을 했던 요 부분이라서 저도 뭐 좋은 쪽으로 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정치적 다시 수장안이 만들어져서 그 시설 사용료, 교육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는 명목의 시설 사용료가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약에 다시 만들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세요. 네,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또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를 했는데 네. 유치원 사태 이후에 훨씬 더 적발된 금액도 컸고 네. 적발된 유치원도 컸습니다. 895개소에서 422억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예. 뭐 이거는 물론 감사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를 더 열심히 해서 적발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유치원 비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환수 조치 당한 422억이 있다면 시설 부담금으로 그걸 또 메꿔주는 셈이 되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를 준다는 거는 뭐 저는 현실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주면 초중고 사립은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이걸 인정 못하는 것도 단지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네. 예, 현재도 뭐 부당하게 이익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열세 드릴 뭐 여지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